한국사 속의 사랑. 우리나라 최초 쇼트커트 모던 거리였던 강양란. 1922년 6월 경성에는 남자 양복에 캡모자를 쓰고 활보하는 한 젊은 여성이 있어서 화제에 올랐습니다. 산에 들어가 여승이 되지 않는 한 머리를 깎는 일이 없던 이 시대에 과연 어떤 여자이기에 쇼트커트를 하였던 것일까요? 동아일보는 이 여성을 일컬어 단발랑이라 불렀는데 그녀의 이름은 강양란으로 대구 출생이며 본명은 강혜선이었습니다. 17에서 18세경의 한남권번 소속의 기생으로 그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녀가 한 번 웃고 한 번 노래하며 아양을 딸면 모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강양란이 기생생활이 좋아서 한 것은 아니었는데 하루라도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1920년 가을 어느 날 시내 요리점에서 이루어진 청년 문사와의 만남으로 그녀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달놀이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강양란과 청년 문사는 장례를 약속하기에 이르러 그녀는 11월에 아예 기생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강양란은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적선동에 사는 김모 씨에게 글을 배워 1921년 9월 대화여학교 보통과 4학년에 입학했습니다. 본래 총명했던 그녀는 우등 성적을 받아 다음해 봄에 고등과 1학년으로 올라갔고 열심히 공부하며 행복한 신부가 되기만을 바랬는데 그해 6월 뜻밖의 실연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6월 10일 충격에 빠진 강양란은 지금의 통인동인 통동에 있던 책방에서 3시간여나 뒷문을 열어 인왕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놀이 사라지자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녀는 집주인 김충자에게 유서를 남기고는 자취를 감췄는데 다음은 유서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랑에 대하여 한 푼의 공로도 갚지 못하고 슬피 세상을 떠나오니 어찌 죽어 오른 귀신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박명한 이 사람은 이 괴로운 세상에서 더 살아있을 수가 없사옵기로 최후의 생명을 끊으려고 주인 문을 떠나옵니다. 그러나 부탁할 것은 식비는 우리 집에서 정산할 터이오니 염려 마시옵고 나의 행장은 다른 사람이 손대지 않게 하고 나의 집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날 밤 10시 그녀는 한강 철교 위에 서 있었는데 죽기를 결심하고 나왔으나 실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철교 위를 서성이다 드디어 굳게 마음먹고 치마를 뒤집어 쓰더니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치마를 붙잡아 그녀가 떨어지지 못하게 구해주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치마를 내려보니 붙잡은 사람은 그녀에게 글을 가르쳐준 김모 씨였습니다. 마침 산책을 나왔던 김모 씨는 한강 철교 위에서 서성이는 그녀를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오던 중이었는데 다행히 한강으로 뛰어들기 직전에 그녀를 붙잡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강양란은 김모 씨의 위로에 힘입어 죽을 마음을 단념하고 청진동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달려가 모녀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양란은 언제까지 떠난 남자를 그리며 울며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나도 사람이다. 남자와 똑같이 살아갈 당당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에게 의뢰하거나 남에게 동정을 구하는 것이 근본부터 그릇된 일이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한 것에 있다. 내 고통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에 있다 하였다. 남자와 동등하게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한 그녀는 6월 14일 오후 중국인이 하는 이발관에 들어가 남자처럼 머리를 깎았고 남자 양복을 사입었습니다. 22살의 여자가 머리를 자른 것은 당시로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었는데 대화야 학교는 머리를 깎은 여자는 학교를 다닐 수 없다며 퇴학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보도가 동아일보 6월 24일에 나왔으니 그야말로 신속하게 퇴학을 시킨 것인데 그녀는 이런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서대문에 있는 정측강습소로 나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강석자로 바꾸고 무산자 동맹에 들어가 사회주의 운동에 동참했으며 도쿄로 가서 공부하고 다시 상해로 갔는데 러시아 말을 배워 그곳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아 귀국을 했는데 그녀는 그곳에서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과도 친하게 지냈던 모양입니다. 귀국한 뒤 그녀는 조선 여자는 3가지 길밖에 없다고 한탄했는데 하나는 민족을 위하여 운동에 헌신할 길, 춤추고 노래하며 질탕하게 놀아볼 길, 그리고 자살할 길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길은 몸이 약해서 못하겠고 둘째 길은 이미 해봤으니 또 하지 못하겠으니 남은 길은 자살뿐이라고 양잿물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친구가 신음 중인 것을 발견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1925년 전한 그녀의 근황을 보면 모 신문사의 부산 지국 기자로 활약하고 있었으며 1926년에는 봉황의 면류관이란 영화에 배우로 출연했는데 그녀는 영화 출연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영화배우로 나간 것은 아니지만 마음만 내키면 드라마도 출연할 수 있어요. 실상 누가 돈 벌 것만 얻어준다면 좋겠는데요. 1928년에는 항일 여성운동 단체인 근호의 경성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했고 이후 그녀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지만 6.25 후 우연히 만난 사람의 전언에 따르면 고아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만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단발에 대해서 소설가 염상섭은 여자의 본분을 잊은 행동이라고 맹비난을 했으나 1923년 3월 26일 해주의 천도 교여자의 강습소에 이춘봉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또한 기생 전농옥, 강산월, 박연화 등이 기생폐업을 선언하며 단발을 했고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주세죽, 허정숙, 김조희가 단발을 하면서 사회운동화했습니다. 실연으로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찾아간 강양란으로부터 시작된 큰 변화로 단발랑이라던 말도 1920년대 후반에는 모던 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족의 사랑은 우리나라 최초 쇼트커트 모던 걸이었던 강양란이었습니다.